안녕하세요. 오사카 특사 쿤상입니다. 오늘은 오사카 후 여기저기에 세워져 있는 조선인 희생자 추모비와 안내판들을 찾아보려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곳들을 다녀오면서 예전에 다녀왔던 곳들 역시도 이참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엮어봤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 미군의 공습을 피해 대규모로 만들었던 타치소 지하호에 대한 설명과 그 공사에 상당수의 조선인들을 동원했다는 설명이 있는 제가 본 곳 중에서는 나름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설명이 적힌 안내판입니다. 전후 일본은 전쟁을 직접 경험했던 이들을 중심으로 일말의 반성과 양심의 목소리를 내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대들이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하자 그러한 분위기는 눈에 띄게 줄어들며 그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 통치는 정당했다는 등, 강제징용도 전혀 없었다는 등, 오히려 핵폭탄 맞은 피해국이라는 포장을 하며 내 사전엔 양심과 반성이라는 말은 없다고 되새김질만 하고 있죠. 오사카 경비부 군수부 아이창고터를 표시한 안내판을 찾아 이바라키시를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구글 지도로는 찾기 힘들어 야후 지도로 겨우 찾아왔는데요. 여러 사진 등을 찾아보고 비교해 보아가며 겨우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석 뒤쪽으로 미군 공습을 피해 마련한 일본 해군의 창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생뚱맞게 세워졌을까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 땅에 강제징용에 의한 조선인 희생자라는 글자를 새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큰일인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옆 동네 타카츠키시에 있는 타치소 지하호처럼 이 지역에도 널찍하게 지하호를 파서 창고로 사용했던 것인데요. 우익들 홈페이지에는 친절하게 당시 조선인들의 한바 위치를 가리켜주며 결단코 강제징용은 없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 정당한 절차와 합당한 임금 지급을 통한 보통의 모집이었다. 설령 모집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한 과잉 충성이지 일본이 시킨 건 아니다. 혹은 이미 보상이 끝났다. 강제징용과 보상 얘기만 나오면 늘 일관되게 터져나오는 막말들인데요. 증인들이 버젓이 살아있는 지금도 이럴진데 앞으로는 과연 무슨 궤변으로 억지를 부려 될까요? 아마도 그들은 여기 이코마 터널의 이야기를 들려줘도 뻔뻔하게 그지없을 양심이 아니라 뇌가 없는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일본 3대 심령 스팟이라고도 하는 이곳 이코마 터널은 오바야시구미라는 회사에 의해 1914년 4월 18일에 개통된 곳입니다. 아직 태평양 전쟁은커녕 제1차 세계대전도 발발하기 전이었음에도 이 터널을 뚫기 위해 동원된 조선인들을 개돼지만도 못하게 대우하며 심지어 때려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보면 이후 조선인 노동자들의 고생은 굳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공사 과정에서 오죽 잘못을 했으면 개통 후 심령 사건이 계속 터졌을까요? 그리고 같이 일하다 죽은 일본인 노동자들이 아니고 왜 굳이 조선인 위령비를 세워 해결하라고 했을까요? 호토쿠지에 있는 이코마 터널 조선인 희생자 위령비는 계속된 심령사고가 발생하자 부랴부랴 세운 위령비입니다. 류침에 의한 위령비가 아닌 지들의 안녕을 위해 세운 가증스러운 위령비입니다. 만든 놈들의 뜻은 버리고 희생당에 억울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마음만 간직한 채 다이토시 노자키에 있는 대동아 전몰 이란가노부 위령지비로 자리를 옮겨봅니다. 차로는 끝까지 올라갈 수 없어 마을 어귀에 세워두고 걸어 올라갔는데요. 이코마산의 조선사들을 찾아갈 때처럼 계속 오르막길만 있었습니다.
그래도 앞선 아이참고터 안내판을 찾을 때보다는 쉽게 찾을 수 있었네요. 이곳을 찾은 저는 두 가지 사실에 놀랐습니다. 하나는 이곳 역시 이렇게 후미진 곳에 위령비가 세워져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기에라도 세워진 위령비를 제대로 훼손해뒀다는 것입니다. 전몰 조선초녀 여자정신대 7만여 명, 일본 간화부 2만여 명의 고귀한 영령을 모시기 위해 건립한다 라는 문구가 위령비 뒷면에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미 말끔히 지워져 있었습니다. 여자정신대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그 모두가 종군 위안부였던 것처럼 호도하며 반일선동에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구가 새겨진 위령비의 조속한 철거를 요구해야 한다는 일본 구구들의 글을 여기저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어떤 놈들이 저런 짓거리를 했는지 쉽게 상상이 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고친 물의 배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령비가 이렇게 훼손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다니. 심지어 조선인만이 아닌 지들 일본인 여성 2만 명도 같이 기리고 있는 그런 위령비를 말이죠. 마을 어귀에 버젓이 세워놓은 역사민속자료관이 무색한 이 비상식적인 모습이 현재의 일본 사회가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얼마나 비겁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사무실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일상 공간 안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의 공습에 대비해 봐두었던 방공호가 있습니다. 전후 그대로 방치되어 오다 노숙자 등의 문제로 지금은 입구를 다 막고 폐쇄해 둔 상태인데요. 그러면서 세운 안내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공호를 파는 데에 다수의 조선인들을 동원했다는 체험자의 증언이 있었다는 참 비겁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둔 것이 역시나 일본이라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마지막은 지금도 제주도 출신 교포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통국사입니다. 이곳에는 강제징용 희생자 무연불탑과 제주 4.3 사태 추모비,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갖은 수모를 겪고 민족을 콩가루로 만들기 위해 의도된 수많은 내부 분열 선동에 의해 우리들끼리 서로를 헐뜯게 된 아픈 역사. 그 지우고 싶은 일제 식민지의 후유증에 의해 나라가 둘로 쪼개져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까지 했었는데요. 그 비극을 달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의미가 담긴 세 가지 상징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휴전선도 하루빨리 철거되고 세계 곳곳의 박물관에 기증되어 평화의 상징으로 거듭나는 날이 오길 바라보며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